여러분들 분명히 영어 공부할 거예요. 토익 학원이 근처에 있는 게 유리해요. 여기도 위치가 좋잖아요. 접근성이 좋아야지 다른 학원을 다니기도 쉽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해요? 돈 벌러. 그 돈 왜 벌어요? 어디 쓰게? 어학연수도 가고 먹고 또 옷도 사 입을 거잖아요. 립스틱도 살 거잖아요. 립스틱 하늘 아래 같은 색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없죠. 같은 핑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매년마다 핑크가 나오는데 매트하고 글로시하고 세트하고 코랄이 한 방울 섞였고 안 들어있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이제 돈 벌어야 돼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위치도 가까우면 사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좋다는 게 저희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부산에 있다가 광주로 올 거니까 기숙사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작년에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기숙사인데 여기 밑에 이건 뭐예요? 체력 단련실,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죠. 그리고 가운데는요 스터디룸이에요. 기숙사 안에 편의점, 스터디룸, 피트니스 센터. 물론 편의점은 공짜가 아닙니다. 돈 내야 돼요. 나머지는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요. 기숙사 비용 같은 경우에도 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학기에 약 100만 원 정도예요. 먹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약 200만 원 정도면 나는 먹고 자고 하는 게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규모 또한 굉장히 커서요.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만 작성해도 전원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는요 카페라든가 편의점, 은행 이런 편의시설이 잘 들어와 있고요. 광주대학교 4가지 키포인트 말할 거예요. 모든 대학이 다 좋다라고 올라갔다고 했죠. 각각 대학마다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 4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교수님 말빨인가요? 괜찮죠? 네. 루즈하게 하는 겁니다. 빨리 말하는 게 좋죠. 자, 교수진이 우수하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4명의 교수가 각자 분야가 달라요. 겹치는 곳이 없어요. 가운데 교수님 옆에 서 계셨던 분이 김영희 교수님인데요. 대학원생 출신이고 이 교수님은 카타르 항공 면접관도 지금 하고 계세요. 외항사 면접관도 하고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안대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어요. 면접도 많이 보셨고요. 교수님이 담당하고 있는 건 이론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계셨던 이현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느낌이 승무원 아닌 것 같았죠? 아까도 이야기하셨어요. 영문학 박사 출신이라고. 이 교수님이 왜 여기 있을까요? 아까 누구랑 공부한다고요? 영어를? 교수님이랑 할 거예요. 영문학 박사 교수님이시던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토익을 수업 시간에 가르칠 거예요. 토익 될 때까지 할 거예요. 토익 점수가 없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나오죠. 그럼 교수님,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려면 토익 몇 점 이상 되어야 될까요? 평균 몇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800점이 넘어야 돼요. 물론 800점이 넘는다는 거는 900점 이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가끔 후기 같은 거 보면 토익이 600점인데 합격했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누가 그렇게 합격했다라고 해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벌 수 있어요? 아니죠. 자, 토익이 600점인데 합격한 학생은 뭐였을까? 다른 역량이 갖춰져 있겠죠. 그걸 상쇄할 만큼 예를 들어서 중국어, 일본어, 다른 무언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은 80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함께 영어 교육을 할 거예요. 될 때까지. 자, 오늘은 함께 하지 않았지만 김미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공항 지상직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세요. 광주공항하고 업무 협약, 현장 실습, 지상직 취업, 자격증까지 이분이 다 전담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못한 이유는 입학 부처장님을 하고 있어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섹션이 지금 나눠지고 있죠. 영어, 이론, 지상직. 그럼 저는 뭐 할까요? 저는 실습을 담당하고 있어요. 왜 실습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아시아나항공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뭐 했냐면 교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딱 선발이 되잖아요. 그럼 누굴 만나요? 저를 만날 거예요. 저랑 만나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을 거예요. 이 교육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짐 싸서 집에 가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 이 배웠던 거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많은 걸 배우잖아요. 면접도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꿈이 최종 파이널 목표는 뭐예요? 승무원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요? 영어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어요. 그럼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합격을 했어요. 그럼 1년 동안 인턴 승무원이 될 거예요. 정직원이 아니에요. 인턴 승무원 이 1년 동안에 뭘 다시 내야 돼요? 1번 영어 점수 다시 내야 돼요. 내가 회사에 입사하려고 700점을 만들어서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 2년 안에 다시 점수가 안 나오면 다시 옷을 벗어놓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영어 점수는 당연히 2년만 유효해요. 2년마다 새로운 영어 점수를 내야 돼요. 영어 점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프리미엄 클래스 매니저들이 다 못 받아요. 영어는 내가 끝까지 간다. 또 방송도 해야 돼요. 이번에 대한항공, TV항공 다 중간에 방송 시험을 봤죠.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인턴 승무원이 정직원이 되려면 방송을 패스해야 돼요. 방송 패스 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옷을 다시 반납을 하고 집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교수님, 그러면 항공 서비스하고 안 나오고 승무원하고 안 다니면 승무원 못 되는 건가요? 물론 될 수는 있죠.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건 개인정보라서 다른 승무원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어느 학교 출신인가는 개인정보예요. 교수님 여기 교관이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입사가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키 평균 몇이고 몸무게 몇이고 출신은 광주 지역 몇 프로, 부산 지역 몇 프로, 서울 지역 몇 프로, 토익 점수 평균 몇 점, 이걸 제가 다 통계를 내서 윗분들한테 보고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시아나항공의 신입 승무원들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토익 800점 이상, 그리고 항공서비스학과 학과생 출신들이 70% 이상이에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고 항공서비스학원 다니고 항공서비스학과 나오고 하는 학생들이 계속 합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물론 면접 볼 때 승무원학원 나왔어? 항공서비스학과 점수 더 줘야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합격하는 비율이 높아질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서비스학과 4학년 전진명입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승무원 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자, 저는 실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집합 없이 모든 교수님들이 우수하게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뭐예요? 현장 실습이에요. 공부 잘한다고 승무원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으로 배울 거예요. 어떻게 배울 거냐면 지금 이제 광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가 작년 8월에 이 모컵이라고 하죠. 기내 모형 실습실을 전면 다 리노베이션, 즉 리모델링을 했어요. 다 바꿔놨어요. 어떤 게 이제 장점이냐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아이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투아이로 되어 있어요. 투아이로 되고 규모가 크고 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다. 여기서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저희 학과 학생들입니다. 기내 방송 같은 경우에도 저하고 배울 거고요. 이게 이제 PA 시스템인데 PA 시스템 이용해서 실습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과 같이 만든 칵테일이에요. 칵테일도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만 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보드카 60에 뭐 110에 외우는 거 다 재미없어요. 만들고 먹어봐야 재미있잖아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4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칵테일 제조 실습도 같이 할 거고요. 이제 뒤에 계신 우리 실장님처럼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직접 와서 이미지 메이킹 수업도 합니다. 이미지 메이킹 수업도 하고요. 저희 학과 학생이에요. 그리고 기내 시그널 실습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승무원 체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로얄 브루나이 항공, 에어 부산, 코로나 때도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티웨이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티웨이를 왜 지속적으로 갔을까? 왜 갔을까요? 왜 맨날 가지? 뭐가 맺어져 있을까? 그래, 맞아요. 그걸 영어로 MOU라고 하죠. 자, 이제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설명을 할 건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보는 눈이 생겨야 돼. 나랑 잘 맞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이 대학에 가면 시켜주나? 어학연수가 있나? 실습은 있나?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티웨이 항공과 지금 MOU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 해년마다 가고 있고 지금도 공고가 났죠. 티웨이 개실 승무원 뽑는다고 공고가 났어요. 교수님이 메일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티웨이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장 전진명 교수님,
서류 2명 프리패스 할 수 있게끔 2명 추천서 보내주세요. 이 두 사람은 저희가 추천을 하면 서류 무조건 합격이에요. 바로 면접으로 갈 거예요. 이게 MOU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합격한 학생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선이가 올해 2월에 교육받은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TV학원 교관이고 여기 빨간색 옷 입은 학생들은 우리 학과 학생들이에요. 소리 나올 때까지 교관 계속 시켜요. 다시 하세요. 자, 이런 교육도 직접 TV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거예요. 이제 교수님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 이 시간이 유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 대학에 오라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무원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승무원 되려면 면접 볼 때 어떤 역량이 드러나야 돼요? 교수님도 이제 면접관을 했지만 어떤 역량이 드러나야 돼? 자, 여러분 같은 학생이 이번에 대한항공이 상반기에 승무원 모집을 했죠. 채용 공고가 났어요. 전국에서 몇만 명이 지원했어요? 1만 2천 명이 지원했어요. 1만 2천 명이. 그 중에 9천 명이 1차로 서류를 합격하고 거의 대한항공을 많이 합격시켜줘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1차 면접을 봤거든요. 자, 그렇게 많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어떤 내용 하냐면 나 이걸 잘한다라고만 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500명 정도. 저 이거 잘해요. 저 이거 잘해요.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다 똑같아요. 그리고 면접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누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면접관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 좀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준비하는 것보다는 항공사별로 분류해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조직 문화가 조금 달라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특파팀이 있어요, 없어요? 특파팀 뭐예요? 마술하고 와인 서비스하고 기내에서 패션쇼하고 메이크업하고 네일아트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한항공의 조직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개성이 있고 튀는 것을 그닥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이 그닥 그렇게 플러스 점수는 아니에요. 근데 제주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무슨 팀이 있어요? 특화팀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좋아해요. 이게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 시험을 받고 운이 좋게 합격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대한항공을 시험 봤다고 한다면 저는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무슨 톤인 것 같아요? 피부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톤이요. 얼굴 말고 몸하고 생각나요. 톤 말고 웜톤, 쿨톤 중에서 무슨 톤? 웜톤 같죠? 맞아요. 제가 사실 면접을 볼 때는요, 저도 전략을 세웠어요. 지금은 칼담바. 왜냐하면 제가 승무원 그만두고 나서는 너무 하고 싶어서 검정색 머리를 착 염색을 칼담바를 했는데 제가 이러니까 이미지가 어때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세 보이잖아요. 저 강아지상이에요? 고양이상이에요? 고양이 좀 가깝죠. 사실 웃지 않으면 굉장히 차가워요. 저는 제 이미지가 잘 분석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저 같은 웜톤의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는 대한항공에서 그냥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면접을 아시아나항공을 봤었을 때 저는 아이보리색 위아래를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갈색으로 염색했어요. 과하지 않게끔. 메이크업도 눈썹도 갈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강아지상이어서 웃지 않아도 참 웃는 인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광탈이에요. 들어가야 탈락이에요. 저는 어떻게 면접 봤을 것 같아요? 제 전략이었어요. 나는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얼굴이 찌그러질 정도로 환하게 웃고 오겠다. 눈은 이렇게 했어요. 아예 눈동자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 뒤통수 웃는 거 있죠? 뒤통수 웃어야 돼. 나갈 때까지. 나는 내 거울만 보지만 이렇게 나가면 옆모습 치면 다 보이거든요? 뒤통수까지 웃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도 전략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면접관이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안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신체가 건강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 생각? 내 생각. 그 면접관이 그걸 500명, 날마다 500명? 일주일이면 1만
2,000명이랑 똑같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증명해야 돼요? 객관화된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안전 역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는 예를 들자면 심폐소생술 자격증, 수료증,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 또는 수료증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한 것도 태권도 뭐 상담 괜찮아요. 필라테스 자격증 좋아요.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된다. 있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는 내가 안전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장원영. 제가 장원영은 아니지만 장원영이 왔어요. 장원영이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면접 질문했더니 제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예쁘고 장원영 같이 됐어. 합격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그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 돼. 아까 봤죠? 남승무원들 머리 숙여! 고개! 뭐 하잖아요? 이쪽으로 좀 컴퓨터 저쪽으로 좀 컴퓨터 손님 이쪽으로 십시오! 하잖아요. 이걸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런 비상탈출 훈련 때 손님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아마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말꼬리를 흐리지 말고 명확하게 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렷하게 하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응답 안 하는 건 빵점. 틀려도 좋으니까 어떤 대답이든 차분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저런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최소한 어필하셔야 돼요. 됐죠? 자,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교육 과정을 다 여기는 빅볼 안전문화체험관이라고 해서 직접 우리 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이렇게 홍수 때도 어떻게 비상탈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수료증 받고 준비를 합니다.